저희는 선거 때마다 선거가 끝나면 매번 졌잖아요. 네. 지니까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22년도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킨 작품을 보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해줘서 우리의 기록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패배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싶어서 되게 좋았지요.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라 네. 되게 치유가 되는 그런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때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2022년. 예, 네. 그때 이제 엄청나게 허무하고 이 어떤 감정을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선거로 됐잖아요. 바로. 예, 약간. 국민의 선거, 예, 국민의 선택으로 됐다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구미 선산읍 생곡리에 사는 제 친구가 있어요. 서울에 살다가 거기 시집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세월호 집회 이런 거 있을 때 서울에 와가지고 광화문을 막 보면서 마치 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막 눈물을 흘렸던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생곡리의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자기 교회에 어떤 청년이 민주당 쪽으로 나오는데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들여다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러면서 난 관심이 없다. 난 지금 너무 무기력하다. 그랬더니 임미애라는 후보가 나오는데 도지사로. 예, 유튜브 채널을 봐라. 네가 한번 보면은 끌릴 것이다. 그때 그 같이 얘기를 하시는 그 워딩과 그 얼굴 표정과 그 목소리 톤이 너무 저한테 약간의 치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빨간 나라에서 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파란 옷을 입고 선거에 나온다고? 다 질 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인데 불과 2개월인가? 불과 2개월인데 그 원흉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그 핵심 지역인 곳에서 파란 옷을 입고 나온다고? 미친 거 아니야? 뭐 나온 데 얼마나 하겠어? 일단 내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오라고 하시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예, 예. 김영대 사무장님이 이제 첫 반응이 그거였어요. 우리를 찍으신다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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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저를 약간 이제 못 믿어하시는 것 같아서 뭐 방송 경력만 얘기하면서 이제 가도 되냐 그랬더니 이제 후보님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갔죠. 사실은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좀 많이 울었어요. 대통령 선거 졌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모두 다 저마다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투표 현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선거를 뭐 이겨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게 패배한 사람들이 뭔가 한바탕 신나게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배의 상처를 한번 씻긴 굿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고민 끝에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면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선거운동 과정에 후보를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났던 거예요. 그들이 안아주고. 예,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인간극장이나 뭐 네. VJ 특공대나 병원 24시 같은 것들을 네. 이제 작가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휴먼의 스토리가 언제 나오고 카메라가 어떻게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 좀 아는 그런 촉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허무하고 저도 되게 무기력한데 아 이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하니까 막 그 눈물의 현장이 되게 남다르게 느껴졌고 이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1, 2위의 지역이 대구 경북이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몰표가 갔기 때문에 그 0.73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그 석패를 진짜 최전선에서 맞닥뜨리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어떤 민주화적으로 이렇게 자기 표현이 되게 가능하고 아무데서나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주변은 다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국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얘기해요. 근데 경북 분들은 자기 정치적 신념이나 어떤 의사표시를 전혀 못 하시는 거예요. 22년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이에요. 20대예요. 근데 직장인이야. 근데 이분이 선거 결과가 너무 궁금하니까 사무소에 온 거예요. 근데 완전히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해서 얼굴을 완전히 못 알아보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예, 그 여성분이. 그래서 나는 너무 인터뷰를 따고 싶죠. 그래서 인터뷰를 따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인터뷰가 언제 방송이 돼요? 그래서 뭐 언제 뭐 영화로 나갈 수 있다. 2년 후에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회사를 그만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아는 어떤 정보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자기의 정치적 표시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민주당 사람이 저기 있길래 그냥 이를 꽉 깨물고
크락션을 한번 막 누르고 자기가 손을 막 이렇게 올렸대요. 그러니까 딱 누르고 문 내리고 이렇게 해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막 뛰더래요. 그거 했는데 그거 하나로 자기 가슴이 이렇게 막 요동치더래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북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표현이 이렇게까지 폐쇄적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정말 빨간 섬에 이렇게 살고 있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랐나?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나? 완전히 소외된 공룡이 바라보고 있는 파란띠. 예. 맞아, 저 그분은 네. 그래서 남편분이 공무원이에요. 예. 근데 이 남편이 공무원이 경북 지역 공무원. 예, 경북 지역 공무원인데 저 강부성님이 계속 민주당 쪽 일을 하니까 이 남편분이 계속 외곽으로 발령을 받고 그래요? 자기 남동생이 더 이상 누나 때문에 여기서 장사를 못 해 먹겠다. 예. 이번엔 제발 좀 나오지 말아달라. 이런 사연이 있으셨던. 남편이 영덕군 살거든요. 예. 근데 영덕군청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영덕 군수 선거에 나가요. 예. 근데 한 번도 영덕에서 민주당 후보가 군수 선거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왜 나오냐 하면 당선을 염두에 두고 목표로 두고서 선거를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죠. 단 한 표라도 내가 뛰어서 기초의원 후보가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뭐라도 해. 그것도 남편이 지금 군의 과장인데. 이런 거죠. 저 포항 사는데 진짜 파란 후보님들 엄지척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이해가 갑니다. 네, 진짜로요. 저는 저분들이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자꾸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매번 저렇게 선거 때마다 떨어지면서도 밟아도 죽지 않고 나와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명함 돌리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게 저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없지만 미운 거죠. 거기다 국민의힘은 지금 죽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는 보통 저런 경우에 술 한 잔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 영천 사태가 있었을 때는 술 한 잔 드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걸 찍고 있었고 저는 임미애 후보를 팔로우하고 있고 이제 메인 카메라는 트럭 위에 있기로 했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제가 핸드폰으로 찍는데 사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때 저는 찍히는 줄 모르고 그때 이제 이만희 후보 측에서 실제로 이제 장날 유세하는 시간이 딱딱 이제 서로 캠프마다 나누어서 정해져 있는데 앞단에서 조금 늦게 끝나면 그 다음 하는 사람도 조금 늦게 끝나잖아요. 이제 시간이 한 10분씩 밀렸고 그러다 보니 이만희 후보 측에서 당시에 그 10분 늦어진 것을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면 될 텐데 시간이 지났으니 빨리 차 빼라라는 그 실갱이가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 거죠. 근데 폭행을 당하신 이후에 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눈물을 닦는 것 같은 그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나오는데, 예. 그죠? 저거 눈물 닦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아요. 저거 눈물 닦으시는 거예요. 저거 울컥해서 눈물 닦는 거 맞습니까? 네. 사실은 김부겸 총리 출마 요구를 여러 차례 했었고 만나기도 하고 직접? 거의 매일 전화해서 조르기도 하고 결심을 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네, 좀 미안하죠. 그런데 그 출마 선언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대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떠난다. 짐을 싸서 떠난다. 그리고 도시에 그 반지하 방을 얻어서 살면서 받은 돈으로 생활비도 하지만 부족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대구나 경북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그 일자리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요. 시간당 시급이 싸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대구 경북이에요. 그러니 젊은 애들이 한 해에 15,000명씩 경북의 경우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사실은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각이 있으신 드니까 거죠? 예.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드는 순간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게 저희는 사실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정말 뭐 싹쓸이, 압승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대구 경북의 민심은 불안해져요. 야 정말 이러다가 보수가 발 딛고 설 땅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역결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선거는 정말로 끝날 때까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낮은 자세로 계속 그 읍수하고 표를 얻기 위한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섣부르게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봐요.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남도당에다가 국힘 전남도당에 전화를 했어요. 뭐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에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좀 받고 싶다. 그랬더니 소개를요.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오디오가 영화에 나가는데 아 영화에 나가요? 나가는데 부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영화를 딱 보고서 저희 아버지 국힘 지지자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딱 보시고 국힘 지지자인 우리 아버지가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 파란 나라를 보아니 찍으면 내가 돈 대줄 거라고. 저희만 해도 2004년도부터 꾸준하게 매번 선거에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민주당 지지자에게 적어도 투표장에 나와서 민주당 이 후보에 기표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권리는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택지는 줘야지. 그렇죠. 어떻게 무투표 당선을 시키냐. 우리 자존심에 그건 안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매번 선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매번 깨지면서 도전하는데 저쪽은 그런 게 없지요. 근데 도전을 안 하니까는 저희는 매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싸움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가 싸움으로 해서 과거에는 한 자릿수였던 것이 두 자릿수가 되고 십자였던 것이 이자로 앞에가 바뀌고 이러는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움직임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경북이나 대구의 민주당 활동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